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남욱이 그 정혁한테 김만배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달하는 게 또 나옵니다.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를 했다. 이건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하나 은행 관계자에게 무관다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 이게 굉장히 치밀한 범죄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검찰 이제 재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수사가 끝났습니다. 뭐 재수사 말씀하실 계제가 아닙니다. 유상범 의원이 말한 저 부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4천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도배된다. 이게 무려 8년 전 대화. 물론 이것도 녹취록에 따른 겁니다만 생각보다 치밀하고 그 전부터 많이 준비했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여러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라는 곳이 바로 판교 옆입니다. 우리나라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굉장히 아주 다들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누구나가 물론 그때 경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 바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남욱과 이 사람들은 벌써 이게 4천억짜리가 된다. 즉 사업의 어떤 가능성을 그러니까 그만큼 본 것이죠. 그만큼 이 사업을 처음에 주도했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 재당 사업이 제대로 될 경우에 4천억,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이 4천억 플러스 배가 되었죠. 왜냐?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바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출발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해서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안 넣고 등등 했었는데 이미 이 주범들은 이미 그 당시에도 보면 이 4천억짜리 도둑질이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알려질 경우에는 게이트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벌써부터 그래서 정민용을 변호사를 당시에 성남 도계공에다가 그 무간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뭐냐면 이제 내부에 간자를 심는다는 거예요. 간첩을 심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즉 이 사업을 처음에 남욱이나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계획을 할 때 이 사업이 이렇게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남 도계공에 우리 사람을 넣어서 실제로 사업을 어떤 면에서 하겠다. 이 녹취록이 저는 진짜라면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민수 수석님, 여기 보면 이미 화천대유가 설립되기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대장동 사업을 공모하기도 전에 저런 대화가 오고 갔다면 이게 누군가의 쉬운 먹잇감이 된 건 아닌지 뭐 이런 녹취록에 따르면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뭐 검찰 수사도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도 알려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들이 항시 후보나 선대위가 이번에도 주장했듯이 공개 요구했듯이 특검해서 이번 대선 결과 관계없이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는 이 사건의 발단이 결국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으로 간다고 봅니다.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이 일당들을 잡아넣었다면 그 브로커 조 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변호사 뭐 지금 계속 녹취록 얘기하시니까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만 먹고 하면 해결된다. 실제로 브로커 조 씨는 기소조차 안 됐어요. 이 사건이 그대로 그렇다면 이거 쭉 보면은 이 남욱이나 이 김만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는 없었으니까요. 소개만 해줬죠. 정의학이나 이 일당들이 그때부터 계속 이거를 이 공모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밝혀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결국은 돈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각상도 의원이 받아서 구속이 됐고 알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나오고 기본적인 부패 수사는 아마 윤 후보도 잘 알 겁니다.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으니까. 부패 수사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겉돌았어요. 계속. 여기서 나오는 남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자기들이 뭐 해보려고 찔러봤지만 CR 하나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계속 검찰이 격가지만 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에 이런 4천억 공모를 했다면 빨리 수사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밝혀내야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과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혀야죠. 그러니까 특검이 대선 이후에라도 결과가 어떻더라도 해야 된다는 저희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총괄본부장이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다시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용이 있는데 앞서 이현정 의원이 잠시 언급했던 그 홍콩 느와르 영화 있잖아요. 무간도. 그러니까 범죄 조직원이 경찰에 잠입을 해서 저 영화입니다. 뭐 우리
우리나라 영화 신세계로도 많이 잘 알려진 무간도인데 영화 찍는 것처럼 성남 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 넣어놨다. 4천억 얘기도 하고 대단히 좀 글쎄요. 이 대장동 사업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뭐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주범으로 핵심 실세 역할을 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은 뭐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 계속 녹취록이 조금씩 나오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저 녹취록에는 4천억이라는 액수가 정확히 나오고 그리고 이게 게이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정도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적어도 남욱과 정영학 사이에는 이미 2014년부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이게 굉장히 범죄 행위다.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게이트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의 제가하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동규 본부장 그 협조하에 일이 일사천리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욱과 정영학과 김만배 사이에 그 셋 사이의 모의가 오래전부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행됐던 저 엄청난 이 사기 사건을 이재명 시장이 몰랐는지 이재명 시장이 거기 개입이 안 되는지는 끝까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녹취록에 관련돼서 저는 조금씩 나오는 게 저도 좀 불만인데 보십시오. 얼마 전에 녹취록 안에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니까 현직 대법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녹취록이 나온다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TV 토론 생중계 중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현직 대법관을 아예 이름까지 지목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조재현 대법관이요? 네. 그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이다. 나 아니다. 그래서 그 현직 대법관이 오직했으면 나와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녹취록은 국민들이 쳐다보는데 까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고. 공개하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녹취록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좀 균형적으로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다 합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정령하게 녹취록을 다 깠으면 좋겠어요.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다 보고 전체 맥락들 오해 없이 그대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점 다시 한번 볼게요. 정민영 변호사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하는데 남욱 변호사는 4천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했고 영화 무간도처럼 도시공사에 잠입을 해서 공사 안에 우리 사람 넣어두자.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 혹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많은 돈을 가져간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정리하기 전에 이름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 한민수 성님의 말처럼 뭔가 돈의 흐름을 쫓는 검찰서도 있어야 되고 특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남욱 변호사 같은 민간인이 4천억을 벌 수 있다. 영화처럼 도시개발공사에 사람을 심자라는 게 너무 손쉬워 보이는 성남 사업 아닌가. 그러면 최선 심상정 후보의 말처럼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서 무능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일단 저 이제 대장동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남욱 변호사라 뭐 정영학 회계사 등등등이 저기 범죄에 관해서 모의한 정황이 있는 것은 그래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 녹취록만으로 뭐 다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닐 거고요. 그 녹취록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그걸로 인해 이제 기소도 됐고 재판을 거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장동 4인방들이 뭐 범죄를 모의해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게 과연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나온 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영학 회계사가 냈던 그 녹취록에 그 윤석열 후보자의 이름 석자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 있다라고 했는데 녹취록에 보면 왜 자꾸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올까? 윤석열 후보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완전 무결하게 의혹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구나라는 의혹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수석이나 장 변호사님 이야기가 옛날 이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것이 이제 이 근본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자본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서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성남시장 한 거 아니시잖아요. 이 다 인허가권 누가 가지고 계셨죠?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장 가지고 계셨잖아요. 본인이 다 도장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요.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정 하나만 들어갔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될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초과이익 환수정에 들어가면 저렇게 김만배 일당이 8천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에 적절하게 그 이익에 따라 분배가 됐을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안 됐겠죠. 자,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분이 세 차례나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장이었던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유능했으면 왜냐? 누구나 보는 초과이익 환수정을 왜 그 정민용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빼라고 그랬을까?
본인이 뭐 개발 이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빼자고 그랬을까? 그거 하나만 넣어서도 사실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꾸 거기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나온다. 이게 윤석열 게이트다? 그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이 공공개발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인허가권 도장을 누가 찍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를 판단하라고 사실은 그 시장이라든지 지사의 알겠습니다. 지위를 주는 예. 겁니다. 네,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이 부지가 30만 평입니다. 평당 100만 원이 오르면 3천억의 수익이 더 나는 거고 평당 100만 원이 빠지면 그 개발업자들은 마이너스 3천억의 손해를 보는 거죠. 당시 최경환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는 너무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니까 집을 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지금의 이 호황을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져라. 이건 과도한 표현이고요. 지금 보십시오. 당시에 위례 신도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성남시가 들어가가지고 800억의 수익을 본다고 이게 그 사후 확정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뭐 부풀리기랄지 원가 부풀리기랄지 여러 가지 하더니 결국 성남시는 150억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예. 당시 이재명 시장이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들한테 맡겨놓고 개발업체에 맡겨놓으면 여러 가지 농간일 수도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정 수익을 받겠다고 해서 5,503억 원을 확정을 받고요. 당시에는 한 70%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당시 예측했을 때 전체에 그리고 당시에 업자들은 개발업자들은 1,500 정도의 수익이 나겠구나. 이건 뭐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 남욱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 막 폭등할 거니까 대략 4천억 정도의 수익을 얻을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요. 그렇죠. 뭐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녹취된 과정을 봐야 되고 예. 과연 이 범죄 일당들이 어떤 식의 음모를 공모를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대장동 이 인물들 일당들의 범죄 행위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데 자꾸 끊어가지고 제가 못 하고 있는데 당시에 2016년도에 예. 그 중국의 그 지자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17개 지자체가 이 성남시의 공익 환수 모델, 공공과 민간을 결합한 모델을 뭐 기사치면 나옵니다. 예. 국내 16개, 알겠습니다. 해외 1개, 17개 지자체가 와서 벤치마킹을 했다. 벤치마킹을 해서 모델로 삼았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분명한 거는 공익 환수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필 또 중국이 모델로 삼나요? 알겠습니다. 조롱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려면 뭐 두 분 다 크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발언권은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의 논쟁이 뜨거웠고요. 대장동 관련된 원희룡 본부장의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의 반박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